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꼭 거리를 두어야 하는 유형, 즉 낮은 수준의 언행을 습관적으로 보이는까지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또는 내 모습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나요? 때로는 대화만 해도 이상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5가지 특징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중간중간 제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잘 풀렸거나 큰 돈을 벌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경우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진 않은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 삶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주곤 하니까요. 하지만 매사에 과거의 영광만을 반복하고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성취에만 몰두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이들은 과거 이야기를 간혹 회상하더라도 새로운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년은 어떠셨나요? 혹시 그 시절은 정말 빛나고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기억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는 회상과 추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더 멋지게 가꾸는 중요한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안주하거나 그 추억에만 매여 있으면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늘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끊임없이 남의 성공담이나 실패담, 혹은 남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혹시 이런 유형을 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정작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남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상황 말입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재미있는 일화를 공유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웃는 것도 좋은 대화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내가 상대방을 알아가고 또 상대방에게 나를 알아가도록 해주는 대화가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언제나 남의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죠.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서운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나와 너가 번갈아가며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교류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 지치셨던 경험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과 대화할 때 내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혹은 계속 남의 이야기만 한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교감해야 하는데 한쪽 이야기에 치우쳐 항상 다른 사람의 스토리만 들어야 한다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연예인이나 가십거리 이야기만 잔뜩 하는 경우입니다. 연예인의 근황이나 사건, 사고 같은 것은 가볍게 즐기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소식들이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오직 그쪽으로만 흘러가고 서로의 생각이나 인생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서도 TV 프로그램에서 본 연예인의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대화의 전부라면 아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배움이나 인사이트를 얻기는 어렵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이야기나 가십거리로만 대화가 채워지면 너무 피상적이어서 깊이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손주들 혹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연예인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서로 살아온 경험, 추억, 지금 느끼는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지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연예인이나 가십거리만을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털어놓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배척할 것은 아니고 다른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벌었거나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 밥도 사야 하고 용돈도 줘야 하고 이것저것 사줘야 한다는 식이죠.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더 쉽게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실 돈을 버는 과정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면 그만큼 희생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 주변에서 너는 베푸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지만 강요당할 때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뜻대로 자유로운 의지로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아 기쁘게 나누면 됩니다.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해야 하겠죠. 그런데 부자가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노고와 과정을 경시하는 거죠. 주변 누군가가 여유가 있다면 그를 당연히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날 때 자연스러운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서로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비속어 혹은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친한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투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갑자기 거친 말이 튀어나오면 듣는 사람은 매우 불편해집니다. 비속어나 반말은 상호 존중의 태도를 흐트러뜨리고 대화를 거칠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비속어를 들으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비속어나 반말은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솔직함이나 멋으로 포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듣고 있는 어르신들 모두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말과 태도의 중요성을 배워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거친 말투나 과도한 반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를 대할 때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도 상황에 따라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지 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과격한 표현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언어니까요. 자, 이렇게 무조건 피해야 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만 반복해 말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소홀히 하는 사람. 둘째, 자신의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늘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셋째, 연예인이나 가십거리 이야기로만 시간을 메우는 사람. 넷째, 돈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섯째, 비속어나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은 누구나 주변에서 한 번쯤 만나게 될 수 있고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무작정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런 특징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면 상대방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내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하겠죠. 혹시 나도 무심코 과거의 영광만 자랑하고 있진 않은지,
남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연예인들 이야기로만 대화를 채우진 않는지, 돈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 있진 않은지, 거친 말투가 습관이 되어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5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맞는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적 소모가 심하다면 한 발 물러서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피해야 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듣고 보니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풀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마음속에 질문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거나 가까운 분들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신 여러분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